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팀으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드디어 다음 달 개막할 제 최고 주종목입니다.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특히나 주간 축구 정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명확히 이제 인증을 해달라 라고 또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왜 저렇게 이제 연승들이 많은데 댓글이 없냐 라는 또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제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모두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실제 제 숲TV 방송국 게시판 이 개인 통상 기록 게시판이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다 남겨놨어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당시 날짜들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당시 형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실제 댓글들 모두 확인 가능하십니다. 보시면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늘 말씀드리지만 댓글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숲TV는 실제 생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생방송 진행하는 사람한테 이 연승 주작이라는 얘기는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또 많은 연승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3년 연속 10연승 이상을 기록해드린 또 사람이고요. 계속해서 4년, 5년, 뭐 5년 연속 계속해서 좋은 성과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데이터표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또 근데 지금 이벤트 하나 진행하고 있으니까 숲TV 여러분들께서는 하루 패키지 또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 패키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간 축구 그리고 국내 야구와 일본 야구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 얘기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간 축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입니다. 압도적 지금 축구 1황입니다. 가장 좀 잘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간 축구 한정 현재 지금 9일 중에 무려 8일 적중입니다. 그리고 2연속 올킬 포함 4연승에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고배당까지 현재 지금 3연속 적중입니다. 그래서 30배당을 또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오늘 9할 적중률 도전입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축구 커리어가 이제 9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도전이겠고 금액업으로 이따 해외 축구는 또 금액업으로 좋은 성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축구도 올킬로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로시마랑 상하이 하이간 경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간 축구 첫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상하이 하이간인데 자, 일단은 히로시마부터 홈팀 히로시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로시마에는 결장자가 한 명이 있죠. 제르망이라고 해서 히로시마의 이제 주전 공격수가 오늘 결장을 하게 되겠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히로시마는 J리그 일본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J리그라는 리그는 대표적으로 골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수비의 리그라고도 불리는 그런 팀인데 이 수비의 리그에서도 최소 실점을 하고 있는 팀 바로 오늘 홈팀 히로시마입니다. 물론 이제 제르망이 빠지게 되면서 공격 자원의 부재는 분명 아쉽긴 합니다만 분명히 히로시마 특유의 그 수비 컬러는 좀 여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히로시마가 원정 경기는 조금 더 수비적인 형태로 게임을 하는데 홈 경기에선 조금 더 공격적인 히트맵을 놓고 봐도 수비 라인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라인의 히트맵이 조금 더 붉게 칠해져 있다는 것만 놓고 보아도 조금 더 이제 득점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챙겨갈 수가 있는 게 바로 히로시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원정팀 상하이 하이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레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우레이가 빠지기 때문에 상하이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전력의 50%가 이탈한 상황이다. 오늘 아마 히로시마의 그 배당을 보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1.2배당이 말이 되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하이에 우레이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딱히 그렇게 골을 넣어줄 선수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그리고 수비 라인의 젠 아오왕도 오늘 주전 수비수입니다. 빠지게 되면서 공수 밸런스가 조금은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원정팀 상하이 하이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그 슈퍼리그에선 깡패입니다. 다득점을 경비한 화력축구라는 팀이겠고요. 특히나 이 팀이
원정 경기를 좀 더 잘해요. 왜 그러냐면 원정에서 수비를 거의 안 하거든.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오늘 이제 히로시마 원정에서도 나름의 득점 값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시아 대회라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상하이가 아시아 대회에서 5연패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대회에서 이제 뭐랄까 비벼볼 만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 팀 공격력이 좋은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점률이 너무나 큽니다.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리그에서는 공격도 되고 수비가 좀 안 되더라도 공격은 되는 거긴 한데 이제 대회에서는 그저 수비만 안 되는 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수비에 대한 그 차이가 좀 많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상하이가 이길 수는 없는 경기라고 좀 보겠고요. 결론적으로는 히로시마가 얼마나 득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햄무가 되느냐 마헨이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히로시마 승은 봐야 됩니다. 이게 뭐 무승부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진짜 1대0, 2대0 많게는 뭐 3대1 이렇게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장 합리적인 구간은 히로시마 승에다가 햄무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2대1 가능성도 있잖아. 그리고 이게 언더바가 3.5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헨보다는 햄무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건 맞고 다만 이게 이제 2.5가 아니라 3.5를 그러니까 히로시마 경기에서 3.5를 줬다라는 거는 누구 하나가 압도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양득에다가 히로시마가 압도한다라는 수치 계산해 봤을 때는 3대1 스코어도 가능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히로시마 승리 봅니다. 그리고 햄무 그리고 언더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헨 보실 분들은 오바를 동반하세요. 자, 그 다음은 서울과 부리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 화력 좋은 서울입니다. 트럭스7980님 화력이 별풍선 너무 500개 좋아요. 적중기원. 특히나 이게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이 서울의 화력은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제가 볼 때 아시아권 내에서는 경쟁력이 분명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서울 한번 칭찬했잖아. 서울의 강점은 뭐냐면 너무 공격 루트가 단조롭지 않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득점 분포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뭐 어떤 선수 한두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다 오늘 원정팀 부리람입니다. 뭐 태국에서는 진짜 최고라고 불리는 그런 팀이잖아요. 다만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는 좀 아쉬운 게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 자, 부리람도 최근에 화력을 앞세워서 무려 6연승을 달려주고 있는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는데 평균 득점도 거의 2골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경기만 했다고 하면은 멀티 득점도 해주는 팀이 바로 부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은 있겠죠. 당연히 오늘 충분히 서울도 수비가 안 되니까 충분히 이제 득점에 대한 경쟁력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축구에서 미친 성적들 쏟아내드리면서 딱 축구를 한 줄 요약을 해드리는 게 있잖아요.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부리람이 서울 상대로 좀 많이 약합니다. 특히나 서울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4년 동안 승리가 없어요. 5년인가?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패배하는 과정도 보면은 최근에 6대0 패배도 한번 있었거든. 많은 실점도 동반하는 패배를 꼭 한단 말이지.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현 시점에 서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다득점을 포함한 승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들겠고요. 다만 형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 서울 마행까지도 괜찮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서울에 주전 수비 2명이 빠집니다. 정태욱이랑 이상민 둘 다 빠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부리람도 득점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득에다가 서울의 승리. 그러니까 2대1 또는 3대1 정도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요거 서울 승에다가 햄무 그리고 마헨 오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하나 꼽자고 한다면은 햄무나 마헨 중에 굳이 하나 꼽자고 한다면 저는 햄무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밑주령님 그리고 7980형님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고 다음 청두릉청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뭐 분석 어려운 건 없으시죠 지금? 최대한 형들한테 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은 청도롱청과 강원 경기입니다. 자 요 경기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도롱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원정 경기가 조금 아쉽긴 한데 홈 경기에서는 그야말로 화력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악명 높다는 여러분들 이 아시아 대회에서는 이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챔에서는
중국 홈, 그러니까 악명 높다는 아시아 대회 중국 홈인 만큼 이 원정팀 강원의 부담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홈팀 청도릉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경기 동안 무려 4승 2무 패배가 없습니다. 이 구간 동안 득점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청도릉청은 홈 경기에서 이 뭐랄까 악명 높은 이 중국 홈을 바탕으로 화력 경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이죠, 한마디로. 다만 그리고 이제 원정 경기 강원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밀리지는 않아요. 이번 시즌 정경화 감독의 그 색깔이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는 강원이고, 이제 수비적인 밸런스, 안정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최근에만 놓고 봐도 좀 무승부가 많은 어떤 모양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좀 잘 안 지는 게임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뭐 최근에 대전 상대로 클린스트를 또 끊어내기도 했고, 전반적인 수비 능력치는 확실히 괜찮은 강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역시나 K리그 팀 그리고 J리그 팀들은 이런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팀들이랑 좀 다르게 일정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 주간에 경기하고 왔고, 최근에 일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도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빡셉니다, 일정 자체가. 그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홈팀 청도릉청의 창과 그리고 원정팀 강원의 방패 맞대결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아시아 대회인 만큼 양 리그의 그 리그 수준이라는 게 형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창이 뭔가 승리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강원 이 수비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다가 햄무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형들 무승부랑 언더가 먼저가 맞고 햄무를 바라보는 이유는 청두룽청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요, 1점차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어쨌든 청두룽청이 오늘 정배를 받기도 했고, 자, 다음 경기는 조호르 대 그리고 마치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호르가 지금 형들 미쳤죠. 지금 뭐 그러니까 경기를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리그 한정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그러니까 리그 평균 득점이 여러분들 4득점이에요. 경기만 했다 하면은 4득점씩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레이시아의 뮌헨이다. 심지어 얘들은 그 이제 그게 없어요. 외국인 그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출전 그것도 굉장히 널널하기 때문에 팀의 절반이 해외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그냥 그런 팀이에요. 뭐 좀 화력을 바탕으로 진짜 뭐 말레이시아 뮌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런 팀이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죠. 말레이시아 리그가 그러니까 일본 리그, 그러니까 아시아 대회급으로 비벼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최근에 이 팀이 이제 6승 1패를 지나가는 동안 이 1패가 이 아챔이었어요. 심지어 직전 그 불이람 상대로 졌던 태국 팀 상대로 졌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팀한테도 안 되는 게 말레이시아 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아무리 일정이 지금 복잡한 J리그 팀 마치다라고 할지라도요, 와, 이거는 그래도 리그 수준 차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마치다가 형들 오늘 결장자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현재 지금 주전 보자. 주전 기준으로 총 6명이 빠지죠. 하나 둘 셋 다 6명. 총 6명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일정도 타이트한 데다가 결장자까지 주전 미들부터 수비까지 6명이 빠져.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 마치다가 잘 지진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에다가 역배를 지어줬으니까 그냥 프렌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렌 쪽에 대한 메리트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거 다만 이제 뭐 역배승까지 바라보기에는 다소 조금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팀의 내부적인 퀄리티가 조금은 아쉬운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마치다 프렌승에다가 오바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2대2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프렌에다가 오바, 그 다음에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사드 그리고 샤르자, 이건 새벽 경기입니다 형들. 뒤에 있을 경기들인데, 자, 이거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벌레 대 벌레 대결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사드 같은 홈팀 알사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다만 근데 원정팀 샤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패에 또 빠져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팀 다 최근에 뭐 승리가 없고 연패가 많은 이유는 수비가 안 돼요. 둘 다 수비가 걸레짝입니다. 그리고 알사드나 샤르자는 놀랍게도요, 아챔에서 맞붙었던 기록들도 많아. 근데 얘들이 맞붙었기만 하면은 무조건 양등은 나오는 경기를 많이 했어. 그런 상황에다가 그래도 형들 홈팀에 오늘 피르미누가 복귀를 한대요. 알사드에
피르미누 형들 다들 아시죠? 오랜만에 들으실 겁니다. 피르미누가 올해 이제 복귀를 한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는 알사드 승에다가 햄무 그다음에 오바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경기라고 봐. 오히려 형들아 이런 경기가 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알 이티하드 그리고 알 아흘리 경기입니다. 오늘 놀랍게도요. 알 이티하드 쪽으로 지금 구매율이 많이 몰렸더라고. 근데 형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형들이 이게 이름값만 보고 지금 벤제마의 알 이티하드 우리 알 이티하드다 가야겠다. 알 아흘리 최근에 성적 안 좋으니까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알 이티하드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팀 사정이 박살이 났단 말이지.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감독도 바뀌었죠. 그러면서 수비에 대한 문제점 계속 보여주고 있죠. 최근 경기당 평균 실점률이 1.5실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오늘 벤제마의 출전이 지금 불투명이라고 찍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퀘스천이거든요. 아웃 확정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원정팀 알라흘리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이 완전 수비 형태, 그러니까 중원에 대한 힘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그런 팀인데 최근에 보면은 안정감을 기반으로 축구하는 팀인 만큼 전반적으로 클린시트도 4경기나 있었어. 최근에 6경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승리에 대한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되게 수비가 좋은 팀들은 잘 안 지는 그런 팀들이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오늘 최전방 공격수 아즈문까지 출전이 확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알 아흘리의 안정감은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알 아흘리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공격이 안 됩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1점이 안 돼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거는 알 이티하드가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마헨에다가 오바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3대1 스코어 이런 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알 아흘리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수비력이 바탕이겠죠. 그래서 프랜싱에다가 언더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전술이나 아니면은 팀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 당연히 알 이티하드가 맞기는 하나 그래도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 여기에다가 벤제마까지 아직까지 뭐 출전 불투명이라고 하다 보니까 굳이 뭐 불안한 알 이티하드보다는 그래도 알 아흘리의 프렌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렌 언더 그리고 무승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내가 형들 아직까지 축구는 역배까진 좀 자신있게 못 보겠어. 역배까지는. 제가 형들 아직 축구 시작한 지가 3주 정도가 됐습니다. 3주 이제 3주도 안 됐어. 3주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로 형들 적중률을 쏟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래도 형들아 이 빡빡한 이 분석 판때기 속에서 최다 연승 기록자입니다. 저는 이 축구도 감 잡기 시작하면은 이거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진짜 못하진 않을 거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 이름 넉자 아르마다 기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야구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야구 오늘 첫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랑 니오넴 경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후반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웬만해서 냄새나는 경기들은 거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경기 굉장히 냄새나죠. 이미 소프트뱅크는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잔여 경기 개념으로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미리 보는 이제 그걸 수도 있어요. CS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니오넴의 후쿠시마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언더 쪽을 보는 게 맞다고 봐. 제가 볼 때 니오넴이 오늘 빠따에서 뭔가 실험을 한다는 느낌보다도 오히려 마운드에서 실험할 느낌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번 시즌 형들 니오넴은 뭐 빠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니오넴 이번 시즌 빠따 팀 아니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놀랍게도 니오넴은 이 리그 통틀어서 가장 선발들의 퀄리티가 좋은, 그러니까 평균 실점이 가장 낮은 팀입니다. 그만큼 니오넴은 이번 시즌 선발팀이었단 말이야. 마운드 팀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에서 아마 마운드 점검을 한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걔 감독 이름 뭐지 형들아? 마스크 쓰고 있는 애? 신조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 볼게요. 이 경기 뭐 아무것도 안 보고 7.5점이면 그냥 언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미우리랑 주니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선발 투수가 오늘 타나카입니다.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율 5점대고요.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뮬러입니다. 이번 시즌 4승 8패 방어율 3.4점대입니다. 잘못 때려왔죠. 야, 근데 형들 저는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카일 뮬러가 뭐 오클랜드 시절 때부터도 그랬습니다만 홈 경기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주니치 홈구장은 나고야돔이잖아요. 그야말로 타자들의 무덤이라는. 근데 카일 뮬러는
나고야돔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니치 팀들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엄청 잘 던진 적이 많이 제 기억에 없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카일 뮬러가 여러분들 요미 상대로 정말 약합니다. 이번 시즌 상대 평자가 6점대야. 그만큼 안 좋았던 모습이 있고, 또 카일 뮬러는 원정 영역을 고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카일 뮬러가 전세 사기급 경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대부분 다 원정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타나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폼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니치 상대로 좀 약하긴 했는데, 사실 타나카의 역대 통상 가장 강했던 팀은 주니치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원정보다 아무래도 홈이 낮다 보니까 굳이 요미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요미 쪽으로 봐야겠죠. 요미 역배 프렌, 그리고 이거 언더보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괜찮은 두 투수긴 하니까. 자, 그 다음은 요코하마랑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오늘 요코 선발 투수가 앤서니 케이입니다. 9승 6패, 방어율 1.7점대고요. 야쿠 선발 투수가 오늘 야마노입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3.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센트럴 리그도 순위가 대부분 다 이제 결정이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코하마 입장에서 오늘 뭔가 막 총력전을 할 만한 그런 느낌은 없기는 한데, 다만 앤서니 케이가 야쿠르트를 상대로 이번 시즌 너무 좋았고, 특히나 앤서니 케이도 원정 경기를 조금 더 잘 던지긴 합니다만, 자, 앤서니 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승 6패. 그러니까 10승 투수에 도전하는 구간이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요코하마 빠따가 좋아진다는 홈 경기라고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는 야쿠르트가 어쨌든 뭐 시즌 막판마다 자꾸 고춧가루 뿌리는 게 있긴 합니다만, 요코하마 승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언더오바는 오바까지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그리고 야마노가 형들아, 이 야마노가 요코하마 상대로 약합니다. 이 야쿠르트 투수가. 그리고 형들 이거 아까 제가 그 공지에 써드렸죠. 1순위 공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코하마 승 보겠습니다. 요코하마 승 1순위로. 자, 그 다음은 지바롯데랑 라쿠텐 경기입니다. 자,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미마, 오랜만입니다. 미마도 진짜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는데 오랜만이고,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키시 타카유키입니다. 6승 6패, 방어율 4.5점대. 제가 볼 때요, 키시는 이제 은퇴해야 돼요. 이게 지금 도저히 이 1군에서 경쟁력 있는 수치는 아닌데, 어쨌든 경험치, 노련함으로 경기를 끌고 오곤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좀 많이 어렵죠. 지바롯데 상대로도 지금 이번 시즌 맞대결 방어율이 무려 7레벨 투수입니다. 7레벨 투수. 또 원정 경기 방어율도 무려 5점이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키시 타카유키가 오늘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한다는 건 좀 기대하기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바롯데 선발 투수도 굉장히 불안한 투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오바 쪽 보면서 지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야구입니다. 야, 근데 형들 오늘 국내 야구가 괜찮은 경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국내 야구를 오늘 지켜보면서 오히려 이런 날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보이는 날에 꼭 사고 치는 몇 팀들이 쓰나미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사실 오늘 저도 승부를 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야구 형들 그거 아세요? 야구 끝물에는 승부를 보는 게 아니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욕심이야, 욕심. 뭐랄까, 지금 이제 막판에 승부를 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욕심인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국내 야구나 일본 야구는 금액 올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곧 또 농구도 개막하니까. 자, 그래서 삼성이랑 기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3마5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아는 지금 불꽃 야구랑 붙어도 질 것 같아. 진짜 그 정도로 팀이 완전 박살났습니다. 이게 팀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타선도 안 터지면서 불펜은 방어쇼를 하고 있죠. 감독은 등신처럼 그냥 기대쳐 앉아가지고 경기나 이렇게 지켜보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야. 이 경기는 그냥 형들 3마5를 그냥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다만 이제 오바까지 찍기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아가 빠딱 안 되기 때문에 반대팀이 혼자서 오바를 내야 돼. 어제는 NC가 혼자 오바를 내버렸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3마5를 보기는 해야 된다. 오늘 심지어 삼성 선발 투수가 오늘 또 후라도야. 자, 그리고 오늘 NC랑 KT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선발 투수가 신민혁입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 4.8점대고요. KT 선발 투수가 헤이수스입니다. 이번 시즌 9승 9패, 방어율 3.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금 게임을 너무 잘합니다. 가을 야구 들어와서 지금 KT랑 NC 오늘 영혼의 맞다이를 뜨는 날이죠. KT 같은 경우에도 가을 KT답게 역시나 막판에 치고 올라왔고, NC도 요즘 경기를 그냥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5위와 6위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데 경기 수도 지금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NC는 오늘 기를 쓰고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KT의 일단 1선발 투수입니다. 헤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NC가 쉽게 이길 거라고는 좀 보기 어려워요. 다만 이제 신민혁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점이 높은 투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저는 NC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2.5 프랜승은 충분히 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승 언더, 그 다음에 승일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하나와 롯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선발 투수가 YG입니다. 16승 5패. 와, 근데 YG도 너무 잘한다, 그죠, 형들? 이게 폰스한테 가려졌지만 와, YG도 대단합니다. 16승 5패, 방어율 2.9점대고요. 롯데 선발 투수가 벨라스케스입니다. 이번 시즌 1승 4패, 방어율 9.93점대입니다. 벨라스케스가 구단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도대체 여기서 뭘 더 해드려야 됩니까? 이지랄을 했대요. 근데 그게 뭐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을 좀 달라,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겠지만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게 이따위 투수가 데이비슨을 버리고 데려온 투수라니 대단합니다. 롯데도 정말 대단해요. 박수 쳐드립니다 정말. 자, 그러나 이런 경기에서 사고 치는 게 형들아 KBO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형들한테 말씀드렸던 굳이 승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경기들 때문이야. 이런 경기에서 사고 나는 게 KBO 막판 경기긴 하거든요. 일단 저도 한화승에다가 마힌승에다가 이걸 오바까지 봐야 된다라고 봐요. 한화가 또 홈 경기에서 빠따가 좋으니까. 근데 이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화승 마힌승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LG랑 두산 경기입니다. 뭐 이건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죠. LG승, 두산 프랜승 언더. 양쪽 다 송승기에다가 두산의 콜어빈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잠실에서 좋은 두 선발 투수가 올라옵니다. 심지어 저는 역배받은 콜어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 부분에서 LG승, 두산 프랜승 뭐 배당도 비슷비슷하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잡아가세요. 잡아가시고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키움과 신세계 경기입니다. 갈 길 바쁜 신세계. 제가 볼 때는 제가 또 키움이 제 원툴 팀이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키움인데 제 원팀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세컨 팀이 또 삼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키움이 한번 잡아뒀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심지어 또 홈 알칸타라에다가 원정 김건우야. 제가 김건우를 이번 시즌 생각보다 잘 써먹었거든요. 근데 원정 경기 김건우는 저는 안 써먹습니다. 김건우가 홈이랑 원정에서 방어율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원정력이 거의 7점대야. 7점대 방어율이. 그만큼 원정 김건우는 쓰는 게 아니고, 특히나 김건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구위에, 그러니까 구위 몰빵 투수인 만큼 직선 구종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투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키움이 빠따가 대처하기가 좋은 투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키움 승 볼게요. 이거는 배당도 괜찮아. 1.61 배당이면 키움 승에다가 언더 찍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 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 드렸고요. 이제 뭐 국내 야구, 일본 야구부터, 그리고 오늘 또 주간 축구 9할 도전까지 깔끔하게 오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못 드렸는데 최근에 제 축구 적중률이 미쳐서 그렇지 어제 주간 정글 저 오늘 또 올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달 제가 성적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9월달 성적표입니다. 1일부터 13일까지, 13일부터 18일까지, 28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미쳤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가 10월엔 여러분들 또 뭐가 또 개막을 한다? 이제 최고 주종목 NBA와 농구가 개막을 하는 또 달입니다. 축구와 함께 또 한번 정말 역대급 수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꾸준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유튜브 여러분들도 데이터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요.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벤트입니다 형들. 요거 20일에 500개 형들, 요거 10월 20일까지 드려요. NBA 개막 전까지 요거 드립니다 형들. 요거 하루에 25개 골밖에 안 됩니다. 축구 겁나 많아요 형들. 10월 20일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